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금 한 십몇 년 됐거든요. 애터미 한 지가.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SC제일은행이라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직책은 지점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년퇴직이나 뭐 명예퇴직을 하고 이렇게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터미를 들었을 때 내가 은행을 그만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왜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그래서 대기업이죠 다니다가 왜 애터미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근무를 해서 이 회사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출세하면 잘 살 거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은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무를 했고 은행에서 상당히 인정받은 은행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또 진급도 항상 제 동기들 중에서 가장 제가 먼저 진급을 하고 또 미국 지사에 나가서 주지원으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래서 제 은행원 이력은 누가 들어도 성공한 은행원이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근무를 하면 부행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은행 나가는 게 즐겁고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40대 중반이 되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은행에서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은행에서 저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제가 은행원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 생활이 별로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20대에 비하면 좀 달라지긴 했죠. 집도 생기고 뭐 아이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원하는 삶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뭐 복잡한 삶은 아니고요. 잘 사는 삶이에요. 뭐 아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고생 안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제가 이제 꿈꿨는데 제가 은행을 이렇게 이제 중년까지 다니다 보니까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은행원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연봉이 1억이니까 야, 그 정도 받으면서 무슨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도 은행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제가 받으면서 20년 이상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제가 이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생활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대학교 다닐 때 망하셨어요. 아주 쫄딱 사업이 망해서 굉장히 이제 가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 밑으로 동생이 둘 있고 장남으로서 원래 이제 집에 아버님이 제 역할을 못하면 장남이 가장이 되는 거죠. 저희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가장으로서 내가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젊었을 때야 뭐 20, 30대 때는 안 돼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생활비 못 드린다. 제가 연봉이 1억이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한 500만 원 정도를 손에 쥐었어요 매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얼마 정도를 생활비를 드려야 어머니가 좀 편하게 사실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지금 멀어서 답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300만 원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만 원 받은 데서 300만 원을 드리면 제 생활이 안 되죠. 저희 아내가 일단 가만히 있질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 어머니 생활비도 못 드리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50이 돼서 장남인데 어머니 생활비도 못 드리는 큰 아들은 좀 뭐랄까 뭐 잘난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아들이에요? 아니면 좀 찌질이 아들이에요? 예. 그런 얘기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저도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찌질이 같았다는 걸.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은행을 다닐 거냐. 밥은 먹고 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닐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억 정도 받는 데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비교적 뭐 은행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찾으면 은행원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경력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제가 헤드헌터 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경력으로는 그나마 1억 받는 거는 은행 다니니까 받는 거지 밖에 나오면 그 돈도 못 받는다. 그냥 죽치고 가만히 은행이나 다녀라. 갑자기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아 내가 인생을 좀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그냥 은행만 열심히 다니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제 불찰이죠. 그런 것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그때부터 좀 정신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우울하다랄까요? 이제 그런 삶이 그러니까 은행 나가는 것도 좀 그때부터 이제 싫어지더라고요. 이제 싫다기보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며느리 시집 가는 발걸음 같이 매일 아침에 나가면서 이제 그냥 무겁게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즐거웠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3년이 지나갔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다운돼 있을 때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서 들어보게 됐는데 저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누가든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를 얘기를 했을 때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첫 번째 들어봤을 때 제가 확 뭐가 느낌이 왔어요. 필이 왔어요. 아, 이 일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알아보고 이제 쭉 알아보고 나서 애터미를 하게 되면 내가 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다. 좀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결단해서 애터미를 하게 됐고, 물론 제가 이제 애터미를 보면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게 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경영자라든지 그런 건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한 4년 하니까 제가 수입이 2억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던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박수 칠 때 막간을 이용해서 물을 조금씩 마시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한 8년 정도 됐을 때 수입이 2배가 돼서 4억이 넘게 돼서 지금은 뭐 이제 크라운 클럽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돈 많이 번다고 박수 치는 데는 애터미밖에 없어요. 딴 데 가면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부자들은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 오면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일은 대부분 우리 자신하고 좀 거리가 먼 일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이라든지 뭐 배우라든지 사업하는 사람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근데 사실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관계 있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애터미 할 때 여러분 같이 아래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었어요. 강의를 듣고 막 가슴을 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터미에서 성공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공할 수도 있고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노력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다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버는 수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면서 성공하세요 하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성공하십시오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 간혹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돌아보고서 좀 머뭇거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은 성공하실 분 같지가 않은데 성공 못할 것 같아. 근데 애터미에서는 조건을 안 따집니다. 나이고 뭐 남녀 성별이고 학벌이고 아무것도 안 따지니까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곳이니까 여기 계신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려 있는 곳입니다. 일반 사회는 클로즈 마켓, 그러니까 닫혀 있어요. 뭔가 조건을 따집니다. 스펙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뭐 돈을 따지고 하는데 애터미에서는 아무것도 안 따진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게 여러분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는 곳이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을 만나신 거죠. 어쨌든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원하던 제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가난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망해서 저는 태어났을 때는 운수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가회동이라는 데 태어났습니다. 가회동.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의 북촌이에요. 북촌. 그러니까 좀 그 당시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부촌이죠. 거기서 태어났는데 학교도 그쪽에서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완전히 망해서 가난해 보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던 돈이 가난해지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더라고요. 가족도 막 다 흩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될 수가 없었던 일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저한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한테 일어났다는 건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제 삶을 사진을 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제 사진을 가지고 제 삶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저하고 좀 다른 사람 같죠? 안경도 끼고 잘생겨서. 근데 접니다. 젊었을 때 저도 괜찮았어요. 예. 제가 이제 일본 가서 강의할 때인데요. 우리 회사가 이제 글로벌이니까 리더들이 많이 해외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내가 일본 나가서 강의할 때 뒤에 보면 글자가 일본 글씨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일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하얀 가운데가 저거 양복 입은 사람이 저 와이셔츠만 입은 분이 있죠. 저분이 이제 저 당시에는 팀장인가 뭐 국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세미나 끝나고 지금은 이제 크라운 마스터가 됐어요. 문종식 크라운 마스터라고. 그래서 하나만 세미나를 해도 1000명씩 오는 엄청난 큰 성공자가 됐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태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가운데 제가 있고 옆에 이제 박성범 스타 마스터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팀장이나 뭐 판매사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타 마스터가 됐고 태국에도 파트너들도 이렇게 스타 마스터가 많이 나온. 그러니까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저도 사진을 보면요 참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김현희 총장님 굉장히 젊고 예쁘시죠? 예, 저는 정말 들으면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딴 생각 하나도 못했고요. 그냥 부럽다. 왜 30대세요? 아까 그분이 30대 총장. 야, 저는 70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젊은 분들에게 성공하시는 모습을 참 부럽죠. 그 보상 플랜 강의할 때 저희가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제가 처음에 로얄 마스터가 됐을 때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서 지중해 크루즈를 갔는데 저기가 이제 어디냐면 산토리니라는 섬입니다. 산토리니. 산토리니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섬인데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은 제 아내고 상속받을 분이에요. 상속받을 분. 제가 죽었을 경우 제 유고시에. 그 다음에 여기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의 두브로브니크라는 굉장히 미향인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그 지중해 섬들 저녁에 이렇게 야경 찍은 건데 저런 곳에서 여러분이 식사도 하시고 파트너나 스폰서들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행 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로얄 마스터 때는 지중해 크루즈를 갔는데 이때는 제가 크라운 마스터가 돼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갈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달라요. 사람이 조금 달렸죠. 근데 뒤에 이제 서 있는 남자는 당연히 저고요. 앞에 있는 저분은 제가 지중해 갈 때도 같은 분이세요. 저분이. 예, 같은 분입니다. 시애틀에서 출발했는데 시애틀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시애틀 항구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알래스카 갔는데 좀 추워서 패딩을 입고 뭐 이제 귀마개를 또 회사에서 줘갖고 그때 이렇게 찍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정말 공해가 없는 정말 천연 어떤 그런 상태의 자연이에요. 정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빙하인데요. 여러분도 꼭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돼서 이렇게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크루즈는 가방을 풀 필요가 없어요. 한번 배에 타면 그냥 그 방 안에서 가방을 놔두고 밤에는 이동하고 낮에는 새로운 곳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광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또 밤에 다시 배를 타면 또 배가 밤에 이동해요. 그러니까 막 일반적인 버스 여행을 하면 막 피곤하잖아요. 계속 아침마다 막 짐 꾸리고 내리고. 근데 이게 크루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1인당 보통 6, 700만 원씩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돈 내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우리 대서 4인 가족이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이 다 바쁘고 어머니 연로하셔서 못 가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4인 가족이 다 가실 수 있어요. 요거는 시애틀에 이제 스타벅스 본사 있는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분은 이제 양쪽에 저하고 저희 아내고 가운데 분은 심혜경 크라운 마스터세요. 저희 스폰서십니다. 스폰서. 제가 왜 이 사진을 또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단계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속상하잖아요. 간혹 그렇게 이제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더 좋은 분들을 여기서 또 만나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 이제 심혜경 크라운 위에 또 김현숙 임페리얼, 뭐 박정수 임페리얼 이런 분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때로는 골프도 치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여기서 더 많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분보다 가까워지는 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평생을 같이 하지 않을 사람이 멀어지는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이에 멀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평생을 같이 할 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애텀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마셨습니다. 엘래스카에서 다른 크루즈를 제가 찍은 거예요. 저희 배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전부 사진은. 그다음에 이제 밴쿠버라는 항구인데 저녁에 저기 내려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이제 저하고 제 아들하고 제 아내, 어머니하고 이렇게 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운데 계시고 사실은 제가 이 애터미 한 것도 어머니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비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원래는 이제 편하게 좀 사셨는데 아버님이 망하시고 나서는 항상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다 우리 어머니가 벌어서 다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으셨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듣기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드리니까 요즘은 이제 행복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지금 93살이시거든요. 93살이신데 제가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했는데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너무 슬프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때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어머님이 행복하시라고 할 때마다 저는 애터미를 내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집이고 저희 잠실에 석촌호수 바로가 내려다 보이는 집인데요. 다시 이사 갈 필요가 없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이사를 가서. 그리고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 거실에서 석촌호수를 찍으면 저렇게 이제 롯데빌딩하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이제 꿈이 있다면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다 이뤘고 특히 효도. 저희한테도 제가 죽으면 저희 아내가 상속을 받고 저희 아내가 또 돌아가시면 누가 받아요? 아들이 하는데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평생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떤 힘들 일이 전혀 없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냥 제가 제 발등에 불 떨어지기가 바빠서 제 발등에 불 끄기가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 생활비도 못 드리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어려운 그런 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누구한테 뭘 베풀고 도와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한 부자가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제 이제 삶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 성공의 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행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못 될까? 여러분도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힘든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오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받던 연봉의 몇 배를 지금 여기서 훨씬 빠른 시간에 제가 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은행에 두고 나온 수입이 한 10억 정도 돼요. 제가 은행을 10년 정도 더 다닐 수 있었다고 보면은 연봉이 1억이니까 그냥 1억만 치면은 얼마예요? 10억을 제가 은행에 두고 나왔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제가 15년 동안에 벌은 돈이 60억을 벌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제 죽을까요? 죽는 건? 뭐 요즘 수명이 120까지 산다니까 저도 뭐 12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한 50년을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년 동안 지금 버는 돈만 그대로 벌어도 4억 곱하기 50년 하면 얼마예요? 200억을 더 버는 거예요. 제가 200억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저라는 사람은 은행 다닐 때나 지금 애터미 할 때랑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뭔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제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제가 뭔가 저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저로부터 온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온 거죠. 바로 이제 애터미란 도구를 만나면서 제가 사람은 똑같은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어떤 도구, 일을 택할 때 그냥 이렇게 대부분 눈앞에 있는 일을 그냥 시작을 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듯이.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때는 또 세상을 잘 모르기도 하고 20대 30대 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우물을 계속 파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마 여러분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택할 때 아무 도구나 택해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구를 택할 때 내가 부자가 될 만한 도구를 택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이제 40대 좀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나이 때는 정말 인생에서 제2의 도구를 택할 때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뭐 안 되면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인생에 어떤 뭐랄까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도구의 선택이 중요한데, 어떤 도구를 택해야 되느냐, 그 도구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고,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어떻게 찾느냐, 그 도구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도구가 맞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애터미 말고도 성공할 수 있는 도구는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능,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요즘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도 없어. 그다음에 뭐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성공하면 좋은데 그건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도구는 제법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한테 해당이 없어요. 나는 재능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조건을 안 따지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게 특이합니다.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대체로 다 시원치 않죠. 그런데 애터미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나가 여기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겠지만 2억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국에만 170명.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8명, 70명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다니는 은행은 4억 이상 버는 사람은 지금도 행장님밖에 없어요. 행장 한 명입니다. 한 명. 은행이 애터미보다는 크죠. 애터미가 지금 전 세계 매출액이 2조 4천억이 됐으니까 엄청 큰 회사지만, 그래도 은행에 비하면 안 큰 거죠. 은행이 훨씬 더 크죠. 대기업이죠. 그런데 그 큰 은행에 4억 이상 버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부행장도 그렇게는 못 벌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가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들이 한 4억을 받는데 그 대표이사가 20명 채 안 되거든요. 핸드폰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기획부 해도 백석 가전에서 다 합해도 20명이 안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애터미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도 돈 버는 사람은 여기 훨씬 더 많다. 다시 말해서 훨씬 더 기회가 많다는 건데, 그 기회가 특별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 누구나한테 주어진다면 도전할 만하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도구를 여러분이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행운을 거머쥐신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도구를 택할 때 어떻게 이 애터미를 택하게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 건 아니죠. 돈만 벌 수 있다. 뭘로? 근거가 뭐야?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본이 필요 없이 이렇게 리스크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애터미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할 일이 아닌 걸로 지금까지 왔었어요. 누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전엔 더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그건 아예 할 일이 아니다. 너 미쳤냐? 대부분 그렇게 나왔었죠. 아주 사장된 업종이고, 한국 회사는 아예 없고 그냥 미국계 회사, 여러분이 아시는 A 이 정도, 그 정도 회사만 있었던 게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이게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 10몇 년 만에 2조 4천이라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한국에 나온 겁니다. 뒤늦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사장된 업이 아니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지 제대로 된 회사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또 좀 더 나가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 번 사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 번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제대로 된 회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회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이제 여기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애터미가 그래 단기간에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성장한 배경이 뭐냐? 그게 이제 제가 이 회사를 택한 거하고 거의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품을 보면서 제가 이 회사가 잘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부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책기관이죠. 거기서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정부가 보증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로 만들어진 이제 화장품을 이 회사가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신뢰를 가졌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기관이니까 최소한 사기는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고 이제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남자들은 화장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갖다 주고 저희 아내한테 갖다 주고 이걸 좀 써봐달라. 당신이 좋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런 자에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가격을 얘기를 하니까 더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6종 한 세트에 지금은 조금 올랐지만 그래봐야 10만 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76,500원이었어요. 15년 전에. 근데 그걸 아내가 보더니 6가지가 76,500원이니까 이렇게 싼 화장품은 자기는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싸서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일주일을 졸랐어요. 저희 아내를. 그래서 졸랐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근데 이 인간이 안 써보고는 안 끝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써봐야 되겠다. 저보고 이제 달라 그래서 써보더니 딱 이틀 만에 화장품이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가격에 비해서. 자기가 쓰는 한 세트에 100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써보더니 결론.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팔릴 제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확신을 가졌고 그 다음에 주변의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가 예비 소비자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 화장품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좀 안 쓰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화장품 갖다 주시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그래도 안 쓸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하고 싫다는 얘기하기 전에 얼른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쳐버려요. 그럼 할 수 없이 써요 이제. 쓰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일주일 있다 전화해보면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박스 두 박스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쓰는 게 많이 남아있을 텐데 왜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형제, 자매 뭐 친구들한테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때. 아니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본인이 달라 그러는데 이게 본인이 달라 그러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이게 사실인가? 그럼 도대체 이 제품은 얼마나 퍼질 건가? 좀 약간 뭐랄까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해모임을 또 제가 먹어봤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약골입니다. 약골이에요. 보기에도 좀 약하게 생겼죠. 비실비실합니다. 은행 다닐 때도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좀 쉬고 이랬었는데 제가 녹용도 먹고 뭐 홍삼도 먹고 여러분들 먹는 식으로 먹었는데 저는 체질이 그런지 효과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해모임을 태어나서 해모임을 먹었는데 딱 일주일을 먹었는데 아침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약이 들었나? 막 이런 정도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딱 섰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제품들이구나. 근데 이제 싸고 좋다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애터미를 오늘 오신 분들은 사업으로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거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소비자로서 제품이 싸고 좋은가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사업적으로 과연 비전이 있는 제품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애터미는 싸고 좋은 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독점이에요. 이런 원자력연구원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오직 전 지구에서는 애터미에서만 팝니다. 다른 회사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다른 회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일단 독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쿠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제품 자체가 다르고 독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전 세계를 나가는 시장이에요. 전 세계로. 한국만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도 아직까지 100명 중에 1명이 안 쓰고 있어요. 애터미 제품을. 100명 중에 1명. 되게 즐거우신가 봐. 이 백화점에 가보시면 당연히 할인점에 백화점 가면 없는데 여러분 아파트에 가보시면 애터미 박스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 없어요 거기에.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쓰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의 시장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만 해도 시장이 많은데 이게 전 세계가 시장이에요. 가까이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뭐 동남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싸고 좋은데 독점으로 팔고 그다음에 시장이 전 세계 무한대다.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 관점이 아니고 사업자 관점에서 봐도 아주 완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품을 만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업종의 기업이든 간에 경영자가 중요해요. 경영자가 제대로 된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죠. 저는 특히 은행원이니까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알아볼 때 이 경영자 박항일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예. 또 다단계 회사들이라는 인식이 안 좋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제가 이제 봤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박항일 회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듣는데 첫날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확신이 왔어요. 뭐가냐면 저 경영자는 정말 박항일 회장님이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는 초기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강의를 박항일 회장님이 하루 종일 혼자 하셨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하루 막 8시간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이제 잊어먹을 수 없는 거를 몇 가지를 얘기하면 저한테 확신을 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애터미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는데 본인은 자신은 네트워크 회사들하고는 경쟁할 생각이 없다.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트워크 회사들하고는 경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럼 누구랑 경쟁하나? 백화점 만들었으면 백화점하고 경쟁하고, 할인점 만들었으면 할인점끼리 경쟁하는 거고, 극장 생기면 극장끼리 경쟁하고, 딱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회사랑 경쟁하고 미국 A 회사를 타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트워크 회사랑 아예 경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건 외국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을 많이 하죠. 늘 학교 가면 누굴 이겨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안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늘 경쟁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쟁에서 누구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본질이죠, 그게. 그런데 박항길 회장님이 그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회사여야 되는가, 누구를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분이 해안이 눈이 맑으신 분이다. 성공하겠다. 그 다음에 또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세요. 요즘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 이 CEO들, 경영자들, 오너들이 제품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CEO나 성공하는 회사들의 오너가 됩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때는 관리를 잘하면 회사 컸죠. 그런데 지금은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이에요. 기술. 제품과 기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로 아시나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젠슨 왕, 이런 식으로 모든 회사가 기술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박항길 회장님이 그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까? 그래서 여기서 제품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 오너가 제품에서 잘 알지를 못하면 그렇게 싸게 할 수가 없어요. 칫솔 얘기 가끔 들으셨죠? 할인점에서 1,500원에 파는 걸 990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금 올랐지만, 그런데 그렇게 싸게 나오기 위해서는 제품을 갖다가 사서 공급하고 현금으로 주고 뭐 이런 과정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란 말을 씁니다. 물론 그렇게 지향하는 거죠. 절대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절대 품질이 되도록 그렇게 가겠다. 절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도록 가겠다는 건데, 그런 말은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박항길 회장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제품에서 이렇게 많이, 유통회사인데 제품을 저렇게 많이 하니까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제가 은행원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역시 제 생각대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10몇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서 세계 26개국에 나가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를 만나셨으니까 여기서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드릴게요. 복잡한 얘기고 얘기할 게 많으면 제가 아마 초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애터미 사업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누구나 다 금방 이해가 되고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제품이고요. 제품 체험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런 시스템, 미팅에 계속 참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이 이제 준비가 되신 다음에 알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제품 체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제품 체험을. 애터미 제품이 정말 싸고 좋은지 이게 우선 나부터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써보고 안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써보고 이걸 만족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을 직접 써보시고 정말 싸고 좋은지,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 없이 알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가끔 이제 애용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용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본다는 거죠. 그럼 뭐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내 가족이 성공할 수,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제 경우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터미 치약하고 칫솔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치약 같은 경우는 잇몸이 안 좋은 분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애터미 치약을 쓰면서 굉장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약과 칫솔인데, 그걸로 이제 이를 닦습니다. 매일 닦죠. 10몇 년 동안 닦았죠. 그러면 이 닦으면 뭐가 나와요? 거품이 나오죠. 거품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를 닦고 나면 거품이 나오면 다 뱉으시죠. 근데 저는 거품이 나오면 애터미 치약으로 나오는 거품은 다 삼킵니다. 꿀떡 제가 먹어요. 네.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근데 지금 몇 분 표정을 보니까 따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겁이 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정말 제품을 아낀다. 해모님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품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애착을 가지고 써본다. 써본 다음에 정말 싸고 좋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간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간혹 있는 걸 다 써보고 다 쓴 다음에 애터미 걸 써보겠다 이러신 분인데, 소비자는 상관이 없는데 사업하실 분이라면은 쓰던 제품을 좀 옆으로 밀어놓고 애터미 제품을 사서 써보셔야 돼요. 내가 성공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있는데 있는 거 다 써보고 하려면 3달 걸려. 그러면 내 성공이 3달 동안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밀어놨다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다시 옛날 제품 또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품 체험을 먼저 해보시고, 두 번째가 이제 미팅을 지속적으로 참석하시는 거예요. 미팅이 뭐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시는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 이것도 미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가 또 이게 석세스는 세미나죠. 세미나도 미팅이고,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다음 주에 하죠. 그것도 이제 미팅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센터에 가시면 센터가 또 이렇게 모이는 게 있죠. 스폰서가 모이는 게 있고, 다 미팅이에요. 그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들으면 다 알겠는데 뭘 계속 그걸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사실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쉬운 일도 여러분 되풀이해서 들어봐야지만 자기 이해도가 높아지고 알게 되는 거고, 책도 그렇잖아요. 한 번 읽어서 다 그 내용을 이해는 못하죠. 여러 번 읽어야 되듯이 여러분이 이런 미팅을 지속적으로 참석하셔서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체험할수록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첫 번째가 배운다, 미팅에 오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미팅을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한다, 잘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든 미팅을 다 가보고 잘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활용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큰 바위를 들을 때 사람 힘으로는 이렇게 못 들어올리는데 지렛대를 쓰면 들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알키메데스라는 수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린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은 그게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소비자 멤버십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제품을 쓰는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면 쉬워져요. 저도 지금 약 50만 명의 하위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알린 사람은 100명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100명이 어떻게 50만이 됐냐? 이런 미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늘려온 거예요. 늘리면서 제가 애터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미팅에, 세미나에, 석세스 아카데미에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잘 이해를 하세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너무 똑똑해서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성공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은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다 사라지셔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는 오히려 성공하기가 쉬우세요. 왜냐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들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볼게요. 이렇게. 예? 오늘 오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을 지속적으로 삼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큰 멤버십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자를 만드실 때도 내 힘으로는 못 만들지만 이런 미팅,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사업자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세미나를 가자 그러면은 시간 날 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시간 날 때. 예. 그런데 여러분, 시간 날 때하고 시간 내서 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애터미 사업의 미팅은 시간 날 때 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오는 일이에요. 그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왜 크냐면 우리가 시간을 날 때라는 것은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시간을 나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시간 내서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시간 나면 갈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예. 그러면 애터미는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이게. 왜 기회예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성공을 못 해봤는데 여기서 성공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정말 꿈을 이루고 부자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간 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내가 없는 시간도 쪼개서 시간을 내서 미팅을 다 여러분이 가보자고 하는 대로 다 가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팅 참석. 그것도 돈 드는 일은 아니죠? 시간을 좀 내면 되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알리는 건데, 준비가 돼서 알리시는 거예요. 준비가 돼서 알린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잘 좀 신경 써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이렇게 듣고서 세미나 가서 듣고 강의 듣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 그만두세요. 예. 한 두세 달 하다가 그만두세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만두느냐? 대부분 이유가 뻔해요. 거절당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제품을 써봐라, 안 쓴다 그래. 애터미 사업 해봐라, 알아보자, 싫다 그래. 그렇게 몇 번 거절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의욕이 확 떨어지고,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만두세요. 예. 이 거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시면 좋겠어요. 뭘 알아셔야 되냐면, 이 거절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거절이 아니고 실패예요. 실패. 실패란 뭐냐? 준비가 안 됐을 때 시도해서 상대방이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고 실패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사업에 대해서. 근데 가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싫다 그래. 그거는 거절당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준비가 안 된 거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잘 몰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제품도 잘 몰라요. 별로 아는 게 없어. 뭐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가서 막 얘기를 해.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가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 사업이 좋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서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서 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나도 해봐야지, 제가 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가서 알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아직 확신이 없는 일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구나. 눈만 봐도 압니다. 눈만 봐도 알아요. 아니, 젊은 총각이 와서 젊은 여성한테 와서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러면 눈을 봐도 벌써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모르는 분도 계신가 보네. 예, 여기 제가 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 돈 벌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구나. 본인 확신도 없으면서. 그러면 금방 알아서 얘기를 안 하고 거절해버려요.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너 확신이 없지? 안 해.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나 다단계는 안 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본인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절이 아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려면 미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정말 보통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들으시면서 본인이 직접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눈이 달라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눈이 살아있어요. 너 나 따라오면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할 건데 너 따라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이제 내 말을 듣고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패가 아니고 성공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들어서 하시겠지만 양쪽에 2명씩 4명만 있으면 그냥 뭐 거의 여러분 수입이 1억 2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얘기해서 그중에 4명만 가서 하겠다고 해도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만 되시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 체험, 2번째가 뭐라고요? 미팅을 참석한다. 3번째가 뭐예요? 내가 준비가 되면서 알린다.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애터미에서 성공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처음 오셨는데 나는 애터미로 성공 못할 것 같아. 사업은 참 좋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유해진 씨 아시죠? 유해진 씨 배우죠? 남자 배우. 잘생긴 배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연극영화과를 다녔는데 예술대학에서 다녔는데 그 연극영화과는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유해진 씨한테 역을 맡기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역할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교수님 이름이 뭐냐면 제가 그때 그래서 보니까 송혜숙 교수님이란 분이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그 글을 보고서 이 송혜숙 교수님이 유해진 씨한테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역할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해진 씨가 뭐라 하냐면 아유 교수님 저는 로미오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왜? 그랬더니 저는요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해진 씨한테. 그러니까 있죠. 그랬더니 그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왜 로미오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유해진 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 덕분에 나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구나. 모든 역할을 다 해낼 수 있구나. 내가 얼굴은 좀 미남은 아니지만 내가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조건인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잘 안 됐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성공할 수 있는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애터미가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